자,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이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게스트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로님이시냐? 제 호칭을 장로님으로 하는 게 낫겠죠? 예, 네네네. 장로님의 또 이민 이야기 가지고 제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또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이민 생활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84년, 84년. 예, 84년도, 1984년도에 네.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 오신 도시가 이제 오레곤주 포틀랜드인 거죠. 예, 오레곤주 포틀랜드. 네. 그러면 지금까지 포틀랜드 쭉 몇 년 동안 사신 건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41년 정도 됐죠? 41년이요. 예, 41년. 예. 제 나이보다 많은 이제 41년의 역사인데요. 예. 이 역사를 한번 같이 이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이민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민을 가게 된 이유나 그 배경들이 있을까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도 좋은 직장에서 네. 일을 해 왔는데, 네. 지금 뭐 또 미국 가면은 미국 그 당시 때 우리 한국이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생활들이. 생활들이 예, 힘들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힘들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사시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외국을 이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네네. 하는 생각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미국에 이제 올 수 있는 찬스가 생겨서, 그 미국은 또 이렇게 세계적인 또 이렇게 우리가 네. 그 당시 때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가면은 이제 좀 더 나은 생활, 네네. 좀 더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직업에 기천이 없이 이렇게 아무 일이라도 해도 누가 욕하는 사람이 없고 예, 그런 것도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이제 미국 오는 그 동기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보면은 그 당시 한국적인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또 그런 억압된 그런 환경 속에서 더 자유랑 또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미국에 가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번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장로님께서 아마 이제 인터뷰 하시면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어떻게 이제 자라오신 배경에서 미국에 왔을까 해가지고 장로님은 미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촌에서 자랐고, 네네. 촌에서 이제 경북 촌에서 이제 자랐고, 네네. 자라면서 그래도 이제 또 저희들은 이렇게 먹을 거는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루에 뭐 세 끼는 뭐 아니고, 뭐 두 끼 아니면 한 끼. 이 밥을 그때도 먹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도. 네네. 일단 쌀이 부족했으니까. 음, 네, 부족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사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 예. 과수원. 예.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을에 비해서는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봐요. 그 당시 때. 네네. 그래 살면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촌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삼성이라는 그 기업에 이제 이렇게 그 들어가게 되었고, 예, 예.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아주 그 회사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예, 예. 받으면서 이제 잘 이렇게 했어요. 네네. 잘 생활하다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네네. 이제 군대를 갔고 갔다 음, 와서 또 다시 복귀해서 또 다니던 회사에 또 다니게 됐고 이래서 좀 사회생활은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이 너무 좋은 기업인데, 예. 대우도 좋았고, 예. 대우도 좋았고, 참 그때 이병철 그 회장님. 회장님께서 상당히 곳곳에 각 파트마다 곳곳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줬고, 그 사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주위에 많은 공장들이 있었지만 그 삼성이라는 그 자체가 사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도 뭐 밥도 따뜻하게 나왔고 생활하기 참 좋았어요. 되게 잘 예, 그럼요. 형성이 돼 있었나 보네.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진급도 되고 우리 같은 동기들끼리도 보다도 더 이렇게 진급이 빨리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내가 이제 미국을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제 보시는 분도 그러겠지만 그렇게 괜찮은 직장에서 진급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진급이 잘 됐다는 건 회사에서 인정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미국은 온 결정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미국을 가야겠다 했던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는 이미 이제 내가 이제 사귀던 그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저희 아내죠. 아내가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내보고 이제 미국 가도 되겠느냐 했을 때 가면은 당신도 따라오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이제 내가 이제 허락을 해서 먼저 돌아왔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뒤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미국에 같이 안 따라왔었으면은 그 지금 아름다운 인연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권사님 먼저 미국에 가시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서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미국행을 결정했었을 때 아마 딱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 그 보이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 환경들에 대한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남자라면 다 예비군 훈련도 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직위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약간 이렇게 통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억압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그릇이 이제 우리 같은 특별히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뭐 군 생활에 또 이제 우리가 보안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제재를 받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약간의 이제 그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돌아서 보니까 고향에 이제 와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느낌이 확 오시나요? 공항이 느렸는데 그런 것을 오더라고 자연적으로. 느낌이. 여기 이것이 미국이구나.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공항에 나오셨더라고요. 한인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 때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공항에 나와가 계셨어요. 두세 분씩. 이민자들이 온다는 소식 들으면은 나와요. 나와가지고 기다려. 그러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해야 될 또 사역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귀한 이제 그 성도를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분들이 이제 그 픽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더보다 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길에 걸어도 다니고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런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는 버스도 많았는데 버스도 없고 그런 걸 다니는 거를 잘 보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26번 그 프리웨이로 이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완전 꼴짝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차가요? 차가. 그런데 굉장히 한산하면서 굉장히 평화롭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올 때는 그때가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 사이인데
그 단풍이 이제 약간 들 때 정도인데. 아, 오레곤 그러니까, 단풍 예쁘죠. 예, 네. 그 왔는데도 오는 날부터도 한국 생각은 많이 나더라고요. 음, 예. 야, 내가 이 미국 와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그냥 뭐 고국을 두고 왔으니까, 네네. 고국은 뭘 두고 왔으니 그래도 고국 생각은 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나더라고. 나면서 어쨌든 평화로운 그런 것을 느꼈어요. 장로님 이제 말씀은 이제 미국 오면서 아, 공항부터 내려가지고 이제 평화로운 마음들을 예, 이제 예. 쭉 겪으시면서 이제 자유로운, 예, 자유로운 마음들을 자유롭다. 이제 딱 그냥 우리가 이제 공항 와보면 딱 그 느낌이 예, 있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건데 반대로 이제 장로님을 떠나는 보내는 가족들, 친구들, 특히 어머님의 마음은 또 사뭇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 그렇죠. 그 당시 때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예, 예. 교회 목사님께서 오시고 장로님들 이제 집사님들 오시고 예배 드리고 네, 네.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목사님께서 멀리 갔더니 하는 찬송가 그 찬송가를 이제 부릴 때 마음에 와 닿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는 부모님들, 친구들, 뭐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다 나와서 이제 공항에 이제 김포공항이죠 그때는 아이고. 이제 그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수도 또 예배드리고 이제 군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 네.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이민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김포항에서 이제 예. 다른 이제 분들도 가시니까 그렇지. 예배드리는 팀들이 다 있는 거죠. 예. 예, 그 와서 이제 예배 여기저기서 뭐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지. 보면은 그 당시 때는 뭐 예배를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네. 막 한 이제 우리 가족 친구들만 아니더라도 네. 안 믿던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배우 나왔던 사람들도 예배 드리면 기독교인들은 함께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 드리고 같이 잘 이제, 가라고. 예, 그래서 네. 뭐 울고 뭐 그 당시 때 그랬지. 사실 저도 장로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거의 군대 보내는 아들처럼 우셨던 기억이 살짝 지금 떠오르는데 어떠셨어요? 뭐 가족들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보낼 때? 그렇죠. 울고 그러죠. 그 당시 아. 때는 이제 가면은 뭐 이제 또 언제 보나 언제 볼까. 그 당시 때는 네. 그 북한에 이제 그 간첩들이 많았잖아요. 네.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가면은 북한 사람들도 있다. 납치될 수도 있다. 그런 또 그런 것이 부모들한테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어른들이고 우리까지도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탁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우리가 교육 받을 때도 네. 우리가 이민 가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줬어요. 아, 안보 교육. 그래요? 그거를 했는데 미국 가면은 그 북한 사람들 만나면은 피해라.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 받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김포항에서 가족들과 이제 뜨거운 눈물에 이별하고 나서 86년도 그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그 나이가 기억나시나요? 내 나이가 31살이었나? 31살.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된 건데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이민의 역사가 이제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함도 느끼면서 했던 것들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고생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느꼈던 감정들일 것 같고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그냥 막 미국에 가면은 나무에서 뭐 돈을 딴다는 그런 생각을 그 정도에 이제 미국 가면 돈을 이제 많이 번다. 미국도 잘 살고 또. 네, 잘 산다. 우리가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회사 다닐 때도 그 당시 때는 월급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미국에는 뭐 가면은 그래도 한국에 뭐 한 10배 정도는 10배 차이 정도 나네요. 차이 정도로 나는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한 7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크네요. 네, 그렇죠. 그 와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도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네도 미국 와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달러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환율 차이가 그 외에 청소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그 잡을 잡아가지고 하면서도 뭐 나는 또 색한 잡을 또 잡았어요. 잡아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일을 2개 하신 거죠. 일만 있으면 무조건 했어. 아. 그러다 보니 수입은 사실은 그 한 군데서 수입보다는 다른 데 수입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은 거죠. 많이 이제 수입을 얻은 거지. 그래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적인 그런 생활 수준보다 미국이 생활 수준이 높고 또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7배, 8배 정도 차이의 금액들이 이제 버는데 그만큼 이제 벌기까지는 또 이제 저희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아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러면은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을 이제 하셨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나는 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거리에 그 다니면서 네. 깡통을 하나, 캔을 하나 주워도 네. 그 돈이었어요. 그런데 뭐 거리에 청소도 된다는 이 생각은 안 하고 저거 돈인데 왜 저를 버렸을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으면은 나는 주워 모았어. 주워서 모아서 그것이 한 달에 그 돈이 그것도 꽤 그 당시 때 돈으로 한 달에 한 20불씩 30불씩 이렇게 되더라고. 예. 그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적은 돈이 아니죠. 한국 돈을 계산하면 돈이 많아. 항상 생각이 한국 돈을 생각해 가지고 계산이 준던 거예요. 예. 미국 돈을 계산하면 그거 못 줬지. 크지 않으니까 네. 미국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주는 것도 나 부끄럽지 않더라고. 예. 너 여기 와서 우리가 뭐 부끄럽게 생각할 거 무조건 돈이 되면은 다 하는 거지. 네. 나쁜 일 아니고는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스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거 모아서 돈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깡통도 주웠어. 네. 주워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돈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부터 하셨는지 차근차근 저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의 이제 이민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한 번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중국집에 이제 그 식당에 중국 식당. 네, 식당에서 이제 그 당시 때는 청소사업도 없었어요. 내가 올 때는. 네네네. 청소사업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백이 있어야 아는 사람이 있어야 겨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던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이민 생활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덜 될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민 왔었을 때 청소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장로님 오실 때는 청소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세팅도 없었을 뿐더러 하려면은 누군가의 백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공황기 미국에 아주 위기가 닥쳐왔어요. 굉장히 힘들 때 내가 온 거예요. 아이고. 네, 그렇게 이제 힘들 때 왔는데,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거든. 내가 오는 이 오레곤주는.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포틀랜드에서 많이 떠났어요. 다른 주로. 잡이 없어서. 네네. 떠나고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식당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들어가가 일하는 거에 뭐 그때 영어를 할 줄 아나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그릇 닦는 거. 그러고 이제 바닥 청소하고 예, 청소일. 그러고 이제 뭐 그 사람들 시키는 거 일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눈물 나죠. 그러면서 디스워시 하면서 막 눈물이 나. 그 이제 그 중국 식당 하면 한국 사람들이 또 손님이 또 많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디스워시 하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야, 내가 이거 미국 오면은 나무에 달리는 돈을 따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짭도 없고, 정말 일이 힘드는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삼성에서 막 진짜 잘 되면서 일하시다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설거지라고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그 디스워시 하는 그걸로 가지고 얼굴에 뿌리는 거야. 눈물 나는 거 안 보이려고. 눈물 훔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데 디스워시 하면서 그 주인들이 또 이걸 뭐를 해서 바깥으로 갖고 나가라 그러잖아. 다 된 걸요? 네, 아마 다 된 걸 좀
갖고 나가라고 네네.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갖고 나가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그 한국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농사나 짓고 뭐 이런 걸 했으면 또 생각이 조금 달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다니다가 돈도 이렇게 그냥 친구들보다 더 잘 썼는데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보니까 미국 와보니까 더 어려운 거야. 갑자기 그냥 그리고 생활이 그냥 예. 돈도 이제 뭐 한국에 다 놔놓고 미국 가면서 한국 돈 가져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뭐 달러 바꾸는 것도 생각이 없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도 돈 가져 들어오지 마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뭐 돈 한 2불 가지고, 2불 집에서 있는 거 2달러. 이불 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한국에서 그렇죠. 미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2달러 혹시나 싶어서 전화라도 혹시나 해야 되니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동생이 그거를 이제 준 거지. 2달러 갖고 있다가. 형 챙겨 가라고. 자기 형수가 준 거를. 예. 그걸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호주머니 넣어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래 2달러만 가지고 와 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뭐 어떻게 뭐 직장에 들어가니까 돈은 되더라고요. 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예. 그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게. 네네. 우리가 생활만 하려고 그러면야 생활은 돌아가죠. 이제 일을 돌아가지. 하니까. 예. 아무래도 뭐 미국에 뭐 잡이 없어도 그 밥은 먹고 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돈을 모아야 이제 되니까. 네. 앞으로 이제 생활을 더 그러니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디스와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사모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청소 잡을 이제 그 얻게 됐죠. 그래도 이제 뭐 또 내 생각에는 같은 박씨라서 나한테 또 이런 기회를 그 안에서 또 돈 더 받는 거를 이렇게 맡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나도 뭐 열심히 또 했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제 또 그래도 뭐 또 그 돈도 더 받았고 급여도 받고 급료를 이제 더 받고 네.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그거 하면서 또 다른 때 또 이제 또 청소를 또 일이 있어가지고 또 받아서 네. 또 일을 하게 됐고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때 내 생각에 잠은 몇 시간 안 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자고 일만 있으면 청소했어. 제가 알기로는 청소 그 업무 자체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주간에 일하는 거와 좀 다르지 않나요? 몇 시에 일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녁에. 보통 때? 저녁에. 예, 저녁 이제 때. 퇴근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 다 나가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저녁에 청소를 하기 이제 그 가서 이제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죠. 참 뭐 남의 돈 부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청소 같은 경우에도 청소 쉽지는 않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또 이렇게 좀 우리는 이제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은 모으게 된 거지 사실은. 예. 계속 이제 근면성실하게 일하시니까 돈이 잘 이렇게 모이더라고. 네네. 모이고 이제 뭐 교회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부모님이 미국에 돌을 때 부모님께서 내한테 이제 한 것은 너가 교회에서 최고의 11조를 많이 하는 그 제도가 되어라. 이제 11조를 제일 많이 하라 이거지. 교회 돈 안에서.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해라.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실질적 아니 뭐 그때 돈을 적게 버는데도 11조는 내가 제일 많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주시더라고. 네네. 네. 근데 뭐 하여간 오랫동안을 그 교회에서 11조가 내가 제일 많이 하게 됐어. 네. 뭐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조금 모아지니까 이제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비즈니스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지. 예. 어디로 눈을 돌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로서리를 할까 아니면은 세탁소를 할까 뭐 찾아보니까
세탁소 아니면 그런 소리밖에 없더라고. 이제 영어가 딸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로소리 하면은 이 그로소리 하시는 분한테는 이 인터뷰를 할 때 좀 미안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 때 제 신앙적으로는 네네. 술도 팔아야 되고 잡지도 팔아야 되고 술도 팔아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365일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아, 이제 매일 문을 열어야 네. 되는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일날도 교회도 못 가잖아.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하나의 또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가고 나는 교회를 가고 그런 것이 나한테 신앙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이 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로시를 하면은 교회 이제 일요일마다 못 나갈 뿐더러 그렇지. 그 사람도 이제 교회를 못 나가니까 예. 그로시를 좀 안 되겠다. 예. 예, 예. 내 이제 사회생활이나 내 이제 신앙적인 생활이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세탁소 쪽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아. 세탁소는 이제 국가 공휴일 날 다 놀고 네네. 또 이제 주일 날은 자동적으로 이제 문 다 닫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쪽 쪽으로 이제 저 아내도 그쪽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나도 이제 그쪽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세탁소 쪽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은 지금 이민 오셔가지고 중국식 식당의 설거지부터 네. 그리고 청소일 그리고 이제 세탁소로 이제 비즈니스를 그렇죠. 운영하게 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서 네. 세탁소라는 게 뭐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많이 하시지만 해왔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 예.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청소하면서도 그런 인정을 받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이런 세탁소에서도 또 가서 이제 항상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세탁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세탁소 운영하시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보다도 돈이 적어요. 그 당시 때. 일을 배우려면 이제 네.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아마 내가 3불 25전 받았는지 3불 50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3불 25전 받은 것 같아.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제가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유값과 기름값이 얼마나 하셨죠? 75센트. 75센트인데 이제 세탁소 트레이닝 받으려고 견습생으로 들어가면은 급여가 3불? 아니 뭐 트레이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 때는 3불 75, 3불 50, 3불 25 이렇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나는 그때 들어갈 때 3불 25를 받고 들어가지 않았나 잘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불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일을 배운 거지. 세탁소 일을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다 배우고 난 뒤에 나도 이제 세탁소를 해야 되겠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세탁소를 하게 된 거죠. 하게 되는 그 동기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 세탁소를 사게 된 이제 동기가 세탁소 하나 나와서 세탁소 사게 됐는데 네. 이제 세탁소를 계약금을 5,000불을 걸었어요. 예. 이제 5,000불이 있어서 계약금을 걸고 근데 돈은 없잖아. 네네. 돈은 모아놓은 돈은 이제 계약금을 다 걸고 한 7천 얼마를 모아놓은 게 있었는 것 같아요. 저축된 게. 네. 근데 그 당시 때는 세탁소가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그 당시 때는 세탁소가 대략적으로 그 당시 때 뭐 한 5, 6만 불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때 5만 불에 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5천 불을 이제 다운페이를 일단 해놔놓고 하고 나는데 돈이 없잖아. 돈을 가지고 2,500불밖에 없잖아요. 빠져버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제 사야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대로 못 사면 돈 5,000불을 뺏기는 거야. 그런데 돈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왜 어떻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탁소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논을 해서 이제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논을 좀 해달라니까
노를 해줄 리가 없지. 음. 뭐 재산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뭔가 보증이 돼야지 그 사람 보증이 돼야 예, 되는데 론을 보증해 줄 해주는데. 사람도 없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그래도 영어를 좀 나보다 좀 했으니까. 권사님이. 예, 예. 뭐 잘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예, 예, 예. 그 정도 어쨌든 간에 뭐 손발, 입으로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소통이 될 수 의사소통이, 예. 있었어.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뱅크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뱅크에서 뭐 안 되는 거지, 그게 당연히. 근데 매니저를 만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 매니저를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약간 이제 백인 쪽이 아니고 약간 이래 이제 흑인 쪽에 가까운 분인 것 같아. 그 당시 때 기억해 보니까. 그런데 예? 예, 물론 기도는 뭐 그 당시 때 뭐 계속 기도는 많이 했지.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제 하물며 이 비즈니스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 11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그냥 이거 뭐 안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매니저를 하니까 매니저가 이제 매니저가 지금 이제 그 은행의 매니저인 거죠? 은행의 예, 예. 매니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큰 딸을 이제 들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간 거예요. 아.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매니저가 이래 그 쳐다보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찾아온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떤 거인데 그러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로 와서 이렇게 가게를 보더만은 이제 나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코사인을 해준 거예요. 매니저가 코사인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그런 거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지. 근데 와. 아마 내 생각에는 세상 전체에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코사인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 제가 부연 그렇지. 설명해드리면은 리스크가 됐을 때 그 사인한 사람도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지. 그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행의 매니저가 그걸 코사인을 해줘가지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타소를 하게 됐는데 한동안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도 중간중간에 걱정이 되니까 와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운영을 잘하는가. 네. 근데 날로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예, 진짜 그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잘 됐고, 살 때는 참 비즈니스가 잘 안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싸게 이제, 이렇게 조금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산 건 아니었지만, 그러고 난 뒤에 뭐, 1년도 안 돼서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올라갔어. 안정화가 됐어요? 안정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도 쓰는 사람 복이 있었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쓰는데도 다른 집에는 사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급료 같은 거 돈을 들 때도 토요일, 주일 끼면은 미리 주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주지 않았어. 미리 뒀어요. 네네. 토요일날, 주일 끼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 배려하셔가지고 미리 드린 거죠. 예, 예. 그럼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돈을, 월급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25일날 월급 가면은 25일날이 만약 토요일날 끼든 주일 끼면은 미리 땡겨서 금요일날 주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보고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장모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정보보다는 잘해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사람이 또 이제 내한테 또 전해줬고 그런 게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정보반들한테는 최소한으로 해줬어요. 월급을 이제 줄 때도 또 이제 그래서 뭐 반찬이라도 뭐 계란 같은 거, 쌀 같은 것도 싸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 당시 때는 뭐 엄청 크죠. 쌀이 귀했어요. 쌀이 뭐 귀한 거 뭐 그로서가 많지만 우리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그 당시 때도 이렇게 선물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준다. 나도 어려울 때 쌀을 주더라고. 네, 다른 분을 통해서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도 쌀도 이렇게 한 포대씩 이렇게 선물로 받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쌀 주는 것도 상당히 큰 선물이었어요. 귀하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해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데 또 세탁소를 이제 또 하나 구입하게 되고, 2호점. 예, 네. 또 우리 3호점도 또 구입하게 되고, 어, 그래서 세탁소 3개를 운영하면서 난 한 7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했었지. 처음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루는 데가 좀 힘들더라고. 아, 그다음부터는 네. 이제 이 네. 매니징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관리가. 그런데 이제 그 돈 관리잖아요. 네네. 돈 관리, 사람을 잘 만나면은 돈 관리가 잘 되고 비즈니스를 키울 수가 있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비즈니스가 키우지는 못하고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더 해서는 안 되겠다. 욕심이겠다. 더 캐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2개를 다 팔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갖고 있던 오르곤 시리에 있는 그 가게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운영해가 왔죠. 그러면은 이제 세탁소를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얼마 정도로 이제 세탁소 일을 하셨던 거죠? 10년 정도? 30년 넘게 했죠. 네. 30한 5, 6년 했죠. 네네. 세탁소를 하면서 그 당시 때 세탁소가 참 잘 됐어요. 우리 것만 잘 된 게 아니고 한인 사회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참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고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생활이 괜찮으면 첫째 자동차 자동차. 좋은 거 타잖아요. 예, 예. 벤저, BMW 네네. 이런 거 좀 이름 있다는 거 차 있는, 타잖아요. 예. 그런 거 타고 그리고 이제 집 가지는 거. 예, 네. 한국 사람들이 집에 이제 많이 액자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그런 소리보다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돈도 더 많이 모으고. 그러면은 어쨌든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시면서 사업도 확장이 됐던 예. 경우도 있고 생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안정권으로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많이 부유해지는 쪽으로. 그러면 30년 정도 이제 운영하시면서 세탁소 일을 하시면서 아마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애들이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네. 애들을 세탁소 들고 와서 네. 또 이제 큰 이제 보르바꾸 보르바꾸라고 하면 뭐죠? 이제 큰 박스 박스. 큰 박스를 만들어가 그거를 이제 집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집을 만들어 뒤에다가 놔놓고 그 안에서 놀도록 만들었어. 아, 왜냐면 엄마 아빠는 일해야 되니까 자녀들은 뒤에다가 박스 큰 걸로 해서 집을 만들어서 놀았던 거예요? 그 집에 놔놓을 수 없으니까. 예, 예, 예. 집에 놔놓으면 미국은 큰일 나잖아요. 신고당하죠. 예. 예. 그래서 애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뒷문에다가 이제 그 해놓고 거기에서 애들 놀도록 놔놓고 그래서 우리는 세탁소 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게 제일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참 착해서 그런지 잘 울지는 않더라고. 잘 울지는 않고 잘 놀고 애들이 이제 큰 애가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딸 지금 이제 걔가 40 벌써 아마 둘 됐네. 네네. 예, 그런데 걔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동생들 둘이를 나는 이제 그 딸 둘이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웃긴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를 하나 놓고 둘이 놓고 이제 세 명째 셋째 놓으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라세요? 먹을 것 없이 그 전에 이야기였지. 예, 이거는 예, 예. 이거는 그 전에 세탁소 하기 전에 이야기. 네네. 먹을 것 없이 자꾸 애만 놓느냐고 그런 말 할 때 참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나는 이제 이민 와가지고 그래도 가족이 좀 자식이라도 많이 놓고 살아야 되겠다. 네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어서 내 가족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애를 세 명 놓게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우리 한국에는 하나 놓고 잘 살자. 네. 그 이런 당시 운동을 이제- 할 때. 예,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 하나씩 뭐 밖에 없었어. 둘이 아니면 하나. 네네. 이렇게 없었는데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낳고 미국에서도 하나 정도 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런데 나는 또 3명까지 사실은 참 먹을 거 없어도 3명까지 낳았지. 놓고 이제 사실 아들 욕심이 있어서 그 계속 놓게 된 것은 동기고 네네. 딸 놓다 보니까 아들 놓을 때까지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한테는. 그런데 아들을 딱 놓으니까 이제 스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탁소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탁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괜찮을란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내가 그 백화점에 갔는데 예. 차를 파킹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 이상한 신문 종이 같은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 자동차 파킹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나는 내 생각에 아직 한국에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네. 혹시 누가 기저귀 똥 싸고 버려놨나? 버려놨나 네네. 생각을 하고 차를 파킹을 하다 내려가지고 그 발로가 툭 찼어. 다른 네. 데로 이제 어디 손을 주워서 이렇게 한쪽에 내놓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하려고. 발로가 툭 차 한쪽으로 네. 찼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차 놓고 이제 파킹을 해놓고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차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돈이요. 돈이에요? 응. 신문지 봉투에 써 있는 예, 예.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씌어 보니까 엄청 큰 금액이죠. 네, 그 큰 당시에. 금액을 지금도 줬었네. 크지만. 그래서 그거를 주워 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이따가 이거를 그때는 뭐 경찰에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이런 생각도 크게 없었고 이제 그 느낌이 네네.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은 있었지 이거를 경찰에 갖다 주나 이제 아니면 내가 이제. 내가 서나 네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순간적 생각에 아 이거 이 돈 가지고 우리 아내 그냥 생일이 돌아오는데 반지 하나 사가지고 그냥 선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탁 오더라고. 그게 이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기. 유혹이 싹 오는 예,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돈으로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반지 아주 좋은 거를 샀어. 그 당시에 반지가 한 8천 얼마 준 것 같아. 그래 굉장히 좋은 거였지. 예, 예. 다이아 뭐 몇 캐럿 그거는 생각은 못했어. 그냥 일단 귀하고 예쁜 내 거. 생각에 그게 그때가 한 3, 4, 5캐럿가 되지 않았던가. 네. 알이 제법 한 이것만 했으니까. 어쨌든 금액치가 높은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굉장히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이걸. 네, 불편하고 마음이 떨리고 그런데 가게를 가져와서 이제 저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휴지에 이제 사고 또 신문지에 사고 이래가지고 책상 안에다가 이제 깊숙하게 넣어놨어. 아직 이제 마음이 결정 네. 못 하고 이제. 이제 아니 그 이제 생일 때 이제 주려고. 일단은 넣어놓고 나서. 넣어놨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불편하고 이게 잘못하면 병할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 아리가. 네, 마음이 안 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 정도 지냈는 것 같아. 네. 그때 그 당시 때 세탁소에 돈 계산하다가 매상하고 그 시계가 그때 이제 구찌. 그때 뭐 그 당시 때만 해도 그거를 한 1,000불 정도 주고 산 것 같아, 구찌가. 비싼 거죠. 그죠? 예, 비싼 거죠. 예.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18K짜리다라고 해서 테두리도 그렇고 줄도 네네. 이런 걸 샀는데 그래가 그거 하고 그러고 이제 시계 그거 하고 돈하고 이제 왜 그때만 다른 날은 다 갖고 다니고 집에 돈도 갖고 들어갔는데 왜 그날은 책상 위에 얹어놓고 갔는지 그것도 이제 미스테리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내 생각에. 네네네. 왜 그걸 놔놨겠어요? 그 시계를 왜 그걸 평상시에 벗어나? 잘 차고 다니는데. 차고 다니다가 예. 놔놓고 집에 간 거예요. 네네네.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들어오니까 뒷문이 깨져가 있더라고. 옆문이 깨져 있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반지를 사놓았던 그 종이가 땅에 딱 떨어져가 있어. 와, 그걸 어떻게 또 알았을까요? 그렇지. 그거를 딱 열어보니까 없어. 없더라고. 반지 일단 가져갔고. 네, 가져가고. 그러고 책상 위에 보니까 돈 찾아보니까 시계 다 가져간 거예요. 싹 다 가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그냥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죠. 갑자기 도둑 맞았으니까. 그런데 점점 생각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오히려. 오히려. 도둑 맞은 사람인데 마음이 편해져. 그런데 만약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가지고 도둑 맞고 나니까 시계 돈까지 다 잃었지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 그것을 그때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 마음의 그 짐의 무게가. 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마음이 막 너무 편안하니까 내가 그냥 날아갈 기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오래 있다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시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내가 또 이제 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또 이제 어느 말을 하면서 간정도 또 한번 한 적이 뭐 살짝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얼마 되지 않은데 그래 한번 경찰에 누가 신고하면 걸리지.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시효도 다 지나갔고 뭐 그게 벌써 아마 뭐 수십 년, 30년 이상 되는 그 시간이니까. 참 나도 그런 어리숙은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탁소 하면서. 그런 기억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나한테는 참, 굉장히 큰 그 경험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힘들어 했을까. 나도 이렇게 주선 돈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정당한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항상 불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죄책감이 드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돈 아예 경찰에 갖다 줘보면 뭐 얼마나 마음이 좋아서 뭐 신경 쓸 것도 없죠. 그럼 나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잃고 시계도 안 잃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좋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인터뷰가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참 아마 이제 이 질문은 제가 아마 뭐 다른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한테 다 이제 드릴 공통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그럼 이제 이민 생활을 40년 넘게 하셨잖아요. 40년 넘게 했죠. 근데 장로님 생각하시기에 이 이민 생활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은 첫째는 언어 장벽이 따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에는 무조건 어디로 가도 뒤돌아봐도 전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도 틀리는 것이 미국에는 그 참 물론 그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총도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라는 것은 자기만 나쁜 짓 안 하면은 평화롭게 그냥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미국에는 그런 점에서 좋고 또 자기가 직업에 기천이 없잖아요. 아무 일을 해도 누가 저 사람 뭐 왜 저런 일을 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거를 많이 또 따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미국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미국에 열심히 안 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먹는 거야. 지원금 그냥. 네, 지원금으로 받아먹는. 그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자녀들도 떳떳하게 키울 수 있고. 네, 자녀들도 뭐 일단 공부만 시켜놓으면은 돈을 물려줄 게 아니라 공부만 시켜놓으면 자기들이 잘 살아요. 잘 배워놓고 키우면. 그럼요. 자기들이 우리 사실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애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보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 당시도 우리 친구는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애들은 그걸로 보내고 싶은데 가고 싶은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형편이 안 되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뒷바라지를 해주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일하면은. 그런데 이제 돈을 더 이제 모으기 위해서는 애들을 그렇게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들은 큰 애는 USC, 적은 애는 산타크레라, 그리고 이제 아들은 그 뉴욕
슈리키스 그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사립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학교를 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놓고 배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쉬었다가도 일해도 되고 일하는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 그것만 배워놓으니까 다 자기들이 집 사고 좋은 집 사고 알아서 그냥 잘 이렇게 키우고 부모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예. 예? 그래 잘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애들이 우리한테 그런 뭐 애들 걱정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네. 전화 안 와도 걱정이고 전화 자주 와도 걱정이고 네네. 그럼 어느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것은 전혀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뭐 걱정을 안 끼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민생활 40년에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참 교훈처럼 저도 들으면서 와닿는데요.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시청자가 되실 수 있고, 아니면 앞에 계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자녀분이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저희가 마무리할까 싶어요. 이민자 여러분,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다 힘들고 어렵지만 언어 장벽이나 또 이제 우리 한인 사회 생활이나 다 힘드시겠지만 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네. 내가 열심히 자녀들 이렇게 자랄 때 네. 가고 싶은 대학교 보내주시고 네. 이게 신앙생활 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뺏어 가버린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더 축복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권사님이랑 네. 자녀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지금까지 뭐 사랑하는 우리 참 정말 저 아내는 네. 정말 저한테도 잘하지만 자녀들한테 잘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정말 봉사를 많이 했어. 어쨌든 간에 그냥 교인들 불러서 이렇게 이거 자랑이 아니지만 네. 정말 이렇게 헌신을 다해서 또 주는 걸 좋아하고, 네네네. 네, 주는 걸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하고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고, 예. 그렇게 그리고 가정에 정말 충실했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가지고 네. 자기들이 우리 지혜 선의 승민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고 네.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네. 특별히 우리 승민이 너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아빠 엄마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너가 어릴 때는 목사 된다고 했는데 너는 그래 지금은 신앙생활 아빠 엄마 볼 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아빠 엄마가 지금 소원은 마지막 소원은 너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루속히 빨리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빠의 엄마의 소원인 것 같다. 이게 지금 경상도 분한테 제가 지금 팁을 드렸는데도 안 나오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자녀분들한테 고맙고 사랑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 사랑하고 감사해요. 자녀분들. 또 이제 우리 지혜 선의 성민이 그래도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기 바란다. 네.
자녀분들 그리고 권사님 잘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귀한 박재도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했고요. 이제 우리들의 이민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